국가보훈처의 선명한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보훈처의 이야기와 뉴스를 담은 보이스, 그 9번째 목소리.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손정은입니다. 덥다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따뜻한 차 한 잔이 그리워지는 계절이 됐어요. 오늘은 고령의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이 들으면 아주 좋을 만한 이야기들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착한 보훈 돌봄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복지운영과 박영민 사무관님, 그리고 시민 패널 이재훈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무관님, 오늘의 주제 착한 보훈 돌봄은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을 위한 내용인가요? 네, 생애 주기별로 나눠볼 때 노년기에 해당하는 분이 주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고령사회가 되면서 돌봄의 국가 책임에 대한 요구가 아주 절실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에게는 이 돌봄 정책이 훨씬 더 특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착한 돌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착한이 앞에 붙은 이유가 따로 있나요? 네, 요즘 착한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쓰인 착한의 의미는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물망 같이 촘촘한 지원 체계 방식입니다. 둘째, 수혜자분을 직접 찾아가는 능동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셋째, 수혜자 한 분 한 분의 개별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그럼 보훈 돌봄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네, 보훈 돌봄은 각종 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 일상생활을 할 수 없거나 매우 어려움을 겪는 국가유공자분들을 위하여 국가가 희생과 공헌에 걸맞게 보살피는 일을 말합니다. 보훈 돌봄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국가가 보훈 요양원을 건립하여 입소자를 24시간 내내 장기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형태가 있고, 두 번째는 관련 전문가가 수급자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훈 재가 복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착한 보훈 돌봄을 수행하는 기관은 보훈요양병원, 보훈요양원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훈요양병원과 보훈요양원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네, 우선 보훈요양병원은 의료법상 병원이고 보훈요양원은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시설입니다. 보훈요양병원은 만성질환이 심하거나 상해 수술 후 회복이 필요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치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가 상주하고 있고 요양보호사나 간병인은 의무적으로 배치할 의무는 없습니다. 보훈요양원은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만 65세를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가 우선입니다. 따라서 입소자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은 필수적으로 배치하여야 하고 의사는 월 2회 촉탁기가 방문하여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보훈요양병원과 보훈요양원, 언뜻 보면 사실 되게 비슷해 보였거든요. 근데 엄연한 차이가 있었네요.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사실 하루 종일 기거하는 곳이라서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일 것 같거든요. 네, 현재 보훈요양원은 전국에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원, 광주, 대전, 김해, 대구, 남양주에 한 곳씩 설치가 되어 있으며 입소 정원은 약 1240명이 되겠습니다. 그럼 보훈요양원 입소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네, 장기요양급여 1에서 2등급 또는 장기요양급여 3에서 5등급 중 시설급여 판정을 받으신 분이 입소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훈요양원에 특별한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장기요양기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 6개 보훈요양원은 2018년까지 10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평균 연령 73세의 연령에 맞는 신체 재활이나 치매 관리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보훈처가 운영하는 보훈요양원은 뭔가 좀 특별하고 좀 다르네요. 앞서 이 대상자를 직접 찾아가는 보훈 재가 서비스 얘기도 좀 해주셨잖아요.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대표적인 서비스로 가정간호 서비스, 방문 재활 서비스, 가정 호스피스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빈틈없이 돌봐주고 계시네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입장에서는 그물망처럼 시줄과 날줄이 잘 엮여진 서비스 전달 체계를 통해 좋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급성기 병원에서 요양병원, 요양원, 재가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그물망 지원 체계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보훈제가 서비스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이 전문가로 팀을 구성하여 환자에게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하고 병원 치료 후에 함께 방문해 환자에 대한 종합적인 건강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문 재활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하신 고객들에게 병원 치료의 연속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직접 방문하여 물리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신 고령의 제거 환자들을 위해서 5개 보훈병원에서 인지장애와 삼킴장애 치료를 위한 방문 인지재활 치료를 국내 최초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보훈 재가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나요? 네, 가정간호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합병증과 만성질환자, 말기암 환자들이 주 대상이 되며 퇴원 하루나 이틀 전에 병동에 신청하시면 국가유공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문 재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진료 후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상담 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훈 가족들에겐 정말 좋은 정보네요. 근데 사실 어르신들은요, 집안에서 다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주거 환경이 좀 노후화되어 있거나 안전하지 못해서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 그 부분을 없애는 것도 이 돌봄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2009년부터 현재까지 약 4,200가구에 210억 원을 집행했고 올해는 540가구에 약 32억 원으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올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었잖아요. 이를 맞이해서 또 특별한 행사도 했다고 들었어요. 네, 지난 5월에 충북 제천에 계시는 애국지사 손자녀 댁을 새로 지어 나라사랑 행복한 집 4,300호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붕괴 위험이 심각한 50년 된 흙집을 철거하고 새로 집을 지어드렸습니다. 와, 정말 귀가 솔깃해지는 내용인데요. 이 사업에 관심 갖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신청 대상이랑 선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국가유공자 본인이나 선순위 유족이면 가능하고 신청은 각 보훈지청이나 보훈공단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자 중 일정한 선정 기준을 통과하신 분들은 현장 실사를 통해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고 있습니다. 이야, 진짜 말씀 듣다 보니까 질문이 무색할 정도로 정말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착한 보훈 돌봄이라고 말할 만한 것 같은데요. 잘하고 계시지만 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은 좀 더 보완됐으면 좋겠다 하는 점도 있으신가요? 궁극적인 목표는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이 친숙한 자택에서 여생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내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향후에는 대상자의 건강 상태에 맞는 고령 친화적 디자인을 적용하거나 집안에서 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ICT 기술을 접목한 가옥 구조 개선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어르신들은 사실 이사하는 걸 별로 좋아하시지 않잖아요. 그 집이 그렇게만 바뀔 수 있다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서비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보훈처 복지 증진국에서 이렇게 많은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거를 오늘 시청자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더 많이 알게 되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보훈가족들에게 이것만은 꼭 알아주십시오 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복지 사무관으로서 이런 말씀 하고 싶다 하는 부분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보훈가족 중 생계가 곤란하시거나 혼자 사시거나 만성질환에 노출되신 분 등 위기 가정에 처하신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보훈처에서는 위기 가정의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민 패널로 재우 씨 나오셨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사실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국가유공자세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왜 이제 하세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보통 국가 보훈처 하면 조금 멀게만 느껴졌는데 제가 직접 참여하고 이렇게 보훈처에서 해주는 복지 제도에 대해서 제가 모르고 있었던 게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외할아버지께서는 국가 유공자임에도 불구하시고 잘 모르고 계셨던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오늘 집에 가서 꼭 외할아버지께 이런 내용들을 전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할아버지께 잘 전달해드리고 꼭 그런 혜택들을 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예. 오늘을 계기로 주변의 보훈 가족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박영민 사무관님 그리고 이재훈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훈처의 이야기와 뉴스를 담은 보이스. 다음 이 시간에 더욱 선명한 목소리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